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큐블리케이션은 계속됩니다. 제가 2021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큐블리케이션 첫 번째 책은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에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책, 그리고 올해 첫 번째로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마음챙김인데,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일단 자체가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병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어 왔었죠.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이렇게 전염병을 고민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갈 때에도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 수치만 보더라도 그게 높아지면 그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저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지 안 걸릴지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 질병에 걸릴 것만 스트레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부가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 내수가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매우 지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금전적 스트레스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전에도 원격 재택근무를 해왔었고, 거의 회사를 하기 전에서도 혼자 프리랜서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혼자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없긴 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사무실 나와서 일하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그 분위기가 안 납니다. 게다가 집에는 자기 혼자만 있지 않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은 무언가 변화를 겪게 되면 그 변화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 받습니다. 늘상 해왔던 업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 가운데에서 또 이 회사의 업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주보고 함께 있었으면 금방 해결될 것이 이제 원격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를 몇 개월 지나면서 잘 극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바뀐 업무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이 원격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일할 때는 되게 스트레스 요소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근무할 때 스트레스지만 요즘 아이들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양극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유가 많고 시간도 많고 또 여력도 되고 능력도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자녀 애한테 뭐 부모가 시간을 많이 쓰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애들 학교를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육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렇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어린데 이제 제가 일하고 있고, 엄마도 이제 집안일 하고 있고, 그리고 누나도 학교 원격 수업 하고 있으면 이 7살이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혼자 뭔가를 하더라도 혼자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혼자 공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인도 스트레스고 우리 부모도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외로움. 우리는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내성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향적인 분들은 밖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에만 콕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외향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게 좀 덜하고,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만남이나 그런 지인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할 수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는 걸 좋아해요. 대신 뭐 처음 만난 사람이랄지 깊게 알지 못한 사람 만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진짜 친한 친구들, 친한 지인들 만나야 합니다. 이 인간이 그래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그 충족감이 있어요. 거기에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못 만나죠. 못 만나니까 이 사회적 존재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이게 더 심해지면 코로나 불 혹은 정신질환까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게 또 지속되는 그 가운데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외계를 바꿀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가 중요한데,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 읽으시고 마음 챙김, 여기 나온 대로 따라서 하시고 이 마음 챙김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제 생각은 지금 올해에도 백신을 다 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새 첫 책으로 이 마음 챙김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드리면, 일단 이 책은 평가가 넘사 수준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큐블리케이션 중에 대중평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마존, 이게 원제가 굿모닝 아이 러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굿리즈 치시면 됩니다. 아마존 보니까 평가가 300개가 넘는데 5점 만점에 평점이 4.8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4점이 넘으면 일단은 오케이, 이 책 봐줄게. 4.3이 넘으면 이 책 대중적으로 되게 인정받은 책인데 4.5가 받으면 정말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 책은 4.8이고요. 굿리즈는 말씀드렸죠, 되게 박한 곳이에요. 거기는 일단 3.8만 넘겨도 5점 만점에 한번 눈여겨봅니다. 근데 4점이 넘으면 이 책 평가 좋은데? 이래요. 이거는 4.3이 넘습니다. 평가한 사람은 3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 책은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았고, 게다가 추천사나 그 한 줄평 같은 게 보면은 각종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 책에 어떤 걸로 의미가 있냐면, 이 저자분이 샤우나 샤피로인데, 이 이제 박사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마음 챙김을 가장 과학적으로 본인이 수행을 하시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거의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 나와요. 2000년 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준 게리 슈워츠 교수와 나는 마음 챙김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과학에 기반을 둔 최초의 마음 챙김 모델로 내가 태국에서 터득했던 핵심 요소인 의도주의 태도가 모두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뭐죠? 과학에 기반으로 최초의 마음 챙김 모델을 만드신 분이 낸 책이 바로 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는가, 저자분을 한번 쭉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샤우나 샤피로,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작가이자 명상과 자비 수행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다. 이전에는 애리조나 대학의 앤드류 웨일 통합의학센터의 겸임 교수로 근무했다. 샤피로 박사의 연구는 마음 챙김 명상과 그것을 심리치료 및 건강 돌봄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듀크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명상 연구를 시작했으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임상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MSSR과 MBCT 훈련을 받은 그녀는 서구뿐 아니라 태국과 네팔에서도 지속적으로 명상을 연구했다. 마음 챙김에 근거한 치료법이 다양한 환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심층 임상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금까지 150건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마음 챙김과 심리치료 영역의 대학원 교육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미국 학회협의회로부터 교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분이 이제 이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앞부분에 그게 좀 리마크블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러한 이쪽 분야로 나갈 생각이 없던 분이었어요. 원래는 배구 선수였습니다. 배구 선수였는데 어느 정도 잘했냐면은, 일단 주에서 우승을 하고 그 배구로 이제 주쿠대학교 대학 배구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 스카우트 대학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자기는 배구 선수로서 이렇게 비전을 갖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허리가 안 좋게 돼서 배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자기는 배구만 보고 살았는데, 그리고 배구만 꿈꾸고 살았어요. 그 꿈이 부러진 거예요. 가장 고점일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고점일 때 주에서 우승도 하고 이제 대학도 들어갔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 최고의 대학 선수로서 또 나중에 프로도 바라봐야지. 그럴 때쯤에 몸이 안 좋아서 이 배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마음 챙김인 것이고요. 이 마음 챙김,
통해서 이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절망감을 극복을 하게 되고, 극복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음 챙김을 더 깊게 알고 싶어 해서 연구를 해서 이 마음 챙김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 인생에서 마음 챙김이 자기 인생의 바닥에서 그걸 끄집어내준 가장 강력한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 중요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고 그거를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확한 삶의 어떤 의도, 그리고 과학적 기반,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마음 챙김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마음 챙김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어떤 개인의 스토리와 진정성과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담겼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 이 책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대중서로서 거의 최고 수준의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 전에 마음 챙김이 우리에게 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또 우리 인생의 행복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읽어드릴게요. 내 첫 연구는 20년 전 행동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 그 뒤로 나는 줄곧 마음 챙김에 이점 연구하고 입증해 왔다. 구체적으로 불면증 환자의 수면 개선, 유방암 환자의 행복 증진, 공대생의 혁신력과 창의력 향상, 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력 강화, 고위직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연구했다. 이런 연구는 마음 챙김의 이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고 표가 하나 나와요. 표가 마음 챙김의 이점,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 영역에서 마음 챙김 수행의 중요한 이점을 확인해준 연구는 수없이 많다고 쭉 나오는데, 심리적 이점은 행복감 증가, 자비 증가, 삶의 만족도 증가, 관계의 질 개선, 업무 만족도 증가, 삶의 의미 증가, 스트레스 감소, 우울 감소, 불안 감소. 인적 이점은 주의력 증가, 기억력 증가, 창의력 증가, 혁신적 증가, 딴 생각 감소, 문제 해결력 증가, 성적 향상. 신체적 이점은 면역 기능 개선, 고혈압 개선, 만성 통증 감소, 치명적 염증 예방하고 돕는 후속 요전적 조절력 강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신장 기능 등 심혈관 인대 개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 감소, 주의력, 기억력, 감성지능, 자비,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 피질, 비유, 텔로머레이스 수치 증가, 뇌 신경통합이 증가하여 최적의 기능 수행 가능 등이 있는데,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 책에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 다 뭐가 있죠? 예, 인용이 돼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미주죠. 인용이 돼 있습니다. 뒤에 관련된 논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뇌피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이 뭐 과학자니까 이 하나하나마다 뭐죠?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마음 챙김의 뭐 이점은 거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저자분이시고, 이 분은 본인이 수행을 하시고 본인 인생에서 마음 챙김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진정성 있게 이 마음 챙김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뭐냐? 마음 챙김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떤 스탠다드 방식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마음 챙김이 그 근본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진정 무엇인가 라는 파트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불교 경전에 쓰인 팔리어로 삼빠잔나인데 명확한 이해라는 뜻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 챙김은 명확하게 본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마음 챙김은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왓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내가 현재 있는 이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나의 신체에 대해서 등등 주의를 해서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인지되게 되면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현재의 어떤 순간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이해하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게 된다. 반응이란 뭐죠? 그렇지만 이게 뭐죠? 이게 반응이죠. 이게 어떤 우리가 외부 환경이나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반응입니다. 대응은 뭐죠?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때론 전략적으로 혹은 더 훌륭하게,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과거를 살아가지 않고 우리 미래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재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예,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예, 좀 더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좀 더 현명하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행복의 조건, 이 책에 나오죠. 가장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뭐죠? 이 사람 연구해봤더니 80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고통이 경중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통이 적어도 이걸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 커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스트레스에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 좀 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고통을 극복해내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행복의 조건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바로 마음 챙깁니다. 왜냐하면 마음 챙기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들, 정말 외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리 인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없앨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 이거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어. 당장 바꿀 수가 없어요. 업무 스트레스, 자녀가 준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죠? 예, 이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아니라 이 벌어질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예, 마음 챙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종교 생활을 하시는, 그러니까 제대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형태만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본질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다양하게 기도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기도를 할 때 이게 단순히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따다다다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 있고 때로는 신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이 영성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침묵하면서 듣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는 마음 챙김, 명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독교인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이 마음 챙김을 잘 조합하면 됩니다. 비슷한 부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또 없는 부분은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잘 통합해도 됩니다. 통합. 그래서 아무튼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직시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볼 때 우리가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이런 어떤 스토리,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 플러스 실제 마음 챙김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명상 수행을 시작하는 방법, 습관을 들이려면 늘 그렇듯이 몇 가지 기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라. 근데 이 책에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냥 그 마음 챙김 같은 경우는 의도보다 그냥 바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의도로 갔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명상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수행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앉아서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수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의도로 수행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스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되게 정말 기가 막힌 통찰력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뭔가를 수행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강화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을 강화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승려는 판단력으로 마음챙김을 수행하면 판단력이 강화되고 좌절감으로 수행하면 좌절감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마음챙김은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 명상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의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갖고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의도로 갖고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실천할수록 강화된다. 뇌 가속성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도로 갖고 그쪽 방향으로 뭔가 수행을 하면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갖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고 명상을 시작하고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씩 수행하겠다는 등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이게 기도 생활을 안 했던 분이신데 명상을 안 했던 분들은 이런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거, 또 기도 같은 걸 하시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난 오래 하지 못하지?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5분만 하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뭐 5분도 되게 힘들었죠. 근데 한참 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명상을 깊이 했을 때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3시간 동안 그냥 침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수행에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환경 설정하는 거죠. 날마다 수행하라. 습관을 들이려면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호의와 호기심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이 명상을 할 때 또 마음 챙김을 할 때 의도, 주의,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 중에 호의, 호기심이 이제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갖고 하는 거. 특히 호의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호의, 자기 연민, 자기 자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인을 향한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기 연민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뭐냐면 넌 이미 완벽해. 그러나 더 나아질 수 있어. 넌 이미 완벽해. 그래서 나아질 수 있어. 이미 벌어진 거는 바꿀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수치심, 자기 비하로 명상, 마음 챙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냥 이게 좋습니다. 뭐 듣기 좋으니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독서연구소니까 책에 있는 수행 방법 한 가지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이런 책 내용이 있다는 거. 자, 수행, 마음챙김, 명상, 수행 지침. 이 지침을 잘 읽고 따라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듣고 따라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챕터마다, 큰 챕터마다 계속 방법론이 나옵니다. 먼저 당신이 수행하겠다고 정한 시간을 타이머에 설정하라. 가만히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라. 긴장을 풀되 몸이 처지지 않게 하라. 눈을 감거나 바로 앞쪽 바닥 한 곳을 지그시 응시하라. 의도. 수행을 위한 의도를 먼저 설정하라. 당신의 의도를 소리내서 말하거나 속으로 읊조리는 게 도움이 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수행이 내 삶에 더 평안과 명료성을 안겨주기 바란다. 이 수행이 나의 현재에 더 집중하고 친절해지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이 수행이 유익하길 바란다. 이 수행의 유익점은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죠? 예, 다양한 논문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로, 마음챙김에 이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 안에서 의도를 갖고, 명상을 하시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주의,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라. 당신의 몸을 찬찬히 살피면서 긴장을 풀어라. 이 마음챙김의 핵심입니다. 특히 턱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5%라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보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어라. 호흡에 주목하라. 호흡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명상에서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느껴라.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간 숨결을 느껴봐라. 들숨과 날숨의 감각을 계속해서 차분하게 느낄 수 있는지 보라.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하라.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이 흐트러지며 호흡을 지릴 때 삼아 되돌리도록 하라. 당신은 지금 정신을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태도, 제가 말했죠? 의도, 주의, 태도. 태도는 뭐죠? 호의와 호기심. 호의와 호기심을 품고서 주의를 기울여라. 이 경험에 호의와 흥미와 배려를 5%만 더 기울일 수 있는지 보라. 정신이 흩어질 때 내면의 목소리 톤에 주목하는 게 특히 유용하다. 호의와 호기심을 품고서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보라. 방황하는 정신을 강아지 대하듯 참을성 있게 대하라. 이리 돌아와. 가만히 있어. 옳지. 호의를 품고 매 순간 다가가겠다는 의도만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달랠 수 있다.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마음 생각을 위한 신경 경로가 새로 깔린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5%만 더 다정하게, 5%만 더 주의 깊게, 5%만 더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라. 명상 수행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주목하라. 이 고유한 의식 상태를 가만히 음미하라. 제가 이거 있는데도 벌써 이 약간 전율이 느껴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느낌 뭔지 알아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은 뒤 가만히 쉬면서 영양분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현재 순간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을 거라고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있듯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 챙김인 거죠. 마음 챙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연구가 많이 돼서 과학적으로 여러분께 어마어마한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행복을 잘 챙기셔서 2021년 결코 쉽지 않은 또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품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됐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